간에 생기는 암, 간암입니다. 지방간이라면 요게 주경. 저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저한테 화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피가 팡 터져가지고 솟구쳐 나옵니다. 진짜로요? 네. 피 기둥은 처음 봐요. 피곤하고 이러면 다 간 때문인 줄 알았는데. 대부분은 간 때문이 아니죠. 놀라운 관전이.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때문일 수도 있다. 예, 네. 간 때문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톡 쏘는 MC 안현모입니다. 요즘은 조금 더 똑똑해진 고양이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푸는 개그맨 홍인규입니다. 오늘 톡 쏘는 명의들의 주제는요.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자 혈액 정화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간에 생기는 암, 바로 간암입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간센터의 이영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간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영선이라고 합니다. 사실 간이라고 하면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고 네. 너무나도 중요한 장기라는 건 알고 있지만 네. 어쩔 때는 제 몸에 간이 있는지도 모르겠거든요. 네. 뭘 하는 건지 역할을 네. 잘 모르겠어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영양 성분들이 이제 장에서 흡수가 되면은 그게 문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흡수가 돼서 뭐 필요한 거는 저장이 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음식이나든지 약들이라든지 독성 물질 그런 것들이 분해되는 것도 간입니다. 피가 이렇게 상처가 나면 피가 나면 멈추는 혈액 응고인자들도 상당수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잡이에요? 지금 일이 엄청 많은데 간이. 엔잠러네. 다 말씀 안 드렸는데 네. 더 몇 가지 더 와. 있는데 좀 중요한 일들만 이제 굵직굵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너무 조용해요. 네. 한 번도 티를 안 내요. 네. 그래서 네. 침묵의 장기라고도 네, 불린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이제 간이 있는 게 티가 난다거나 뭐 이상이 티나가 나면은 그때 정말 많이 진행이 된 겁니다. 환자분들이 뭐 증상이 있어서 오셨어요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건강검진을 하다가 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고요. 저 궁금한 게 이놈 간땡이가 부었네. 그건 어떤 표현이에요? 간땡이가 부은 거 말 그대로 간이 부은 거죠. 네. 간이 왜 근데 부어요? 주로 붓는 경우는 간에 지방이 끼면요. 아. 이제 간세포가 보통 한 요만하다고 치죠. 한 요만하다고 네. 치면은 간에 지방이 끼면은 이렇게 커져요. 아. 네. 간세포 하나하나가 커지면은 간도 커지겠죠. 어. 네. 그래서 오. 간이 부을 수 있는데 안 좋은 그게 거네요. 안 좋은 거죠. 좋은 건 아니네요. 그럼 어. 간이 부었단 말이 간세포가 부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저희가 네. 흔히 그런 말을 할 때는 뭐 간이 부었네 뭐 겁이 이런 없을 때. 겁이 없다 뭐 네. 이런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걱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는 우리 소중한 간. 네. 근데 거기에 생기는 간암. 네. 어떤 질병인가요? 최근에는 지방간 질환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지방간에 의해서 생기는 간암 환자분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간이라면 요게 질병. 네, 지방간 하면 술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저 술도 안 마시는데 왜 맞아요. 지방간이 생겼냐 막 이렇게 저한테 화내시는 분들이 네. 많이 있는데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라고 많이 네, 들으셨어요. 예. 이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술 때문에 생기는 지방간 질환 환자보다는 이제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대사 이상이라는 게 왜 생겨요? 대사 이상은 뭐 우리가 비만하는 것도 요즘엔 대사 질환으로 치고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다 대사 질환이잖아요. 간에 지방이 침착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생기는 질환이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입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간 때문에. 네. 빨리 뭐 VCR 보면서 아. 궁금증을 막 풀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몸무게가 몇 킬로? 몸무게부터. 가장 좋은 치료가 살 빼는 거거든요. 체중 빼시는 거고 저는 가장 먼저 보는 게 체중입니다. 그래서 체중이 얼마나 빠지셨는지 보고 피 검사 결과 딱 봤는데 좋아지셨네? 그러면은 체중이 빠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래 보이세요. 체중에 관심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저 체중이 진짜 많이 찐 거예요. 아, 진짜로요? 네. 전공의 할 때보다 한 15kg 정도. 15kg 찌신 거예요? 네. 저 예전 네. 사진 보면 저도 제가 봐도 좀 불쌍해 보입니다. 어. 그때 지방간 있으면 전반적으로 뿌옇게 보이면서 저게 초음파 사진인데요. 네. 간에 지방이 껴서 되게 좀 밝게 보이고 약간 뭐랄까 뿌옇게 보인다고 할까요? 지방 그런 때문에. 소견이 보이고 지금 저기 설명드리는 수치는 이제 저희가 간 섬유화 검사라는 건데 왼쪽에 있는 파란색 수치는 지방간 수치,
오른쪽에 있는 수치는 이제 섬유화가 얼마나 있는지 수치인데 저분은 지방간도 심하고 섬유화도 심하시네요. 저런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관리가 쉽지가 않죠. 네. 저는 지금 네. 금주를 하고 있거든요. 금주를 이틀 차인데 오래 하셨습니다. 이틀만 해도 이렇게 좀 상쾌함이 느껴져요. 네, 예, 맞아요. 술과 담배 네. 간에 정말 안 좋은가요? 이제 담배는 모든 암의 위험 인자가 되니까 네. 뭐 그건 당연히 안 좋은 거고 네. 술은 드시는 분들이 사실 계속 드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간이 안 좋아졌어도 계속 드시고 심지어는 간 이식을 받았는데도 아이고. 그래도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족분이 주셨는데 그래도 간 술을 그러면 안 되죠. 그쵸, 그러면 안 네. 되죠. 그 가족이 네, 간을 소중하게 줬는데 다뤄야지.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진짜 이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네. 열심히 치료해 주셨는데 맞아요. 술이 참 무섭네요. 맞아요. 네. 간 때문이 아니라 술 때문이네요. 맞아요. 어찌 보면 또 술을 못 끊는 것도 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드시고 싶어서 드실까요?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환자분들을 보기는 하는데 위스키, 소주, 네. 와인. 다 나쁩니다. 술은 나쁘다. 네. 와. 안 좋아요. 술만 먹는다. 밥도 안 먹고. 제가 안 좋습니다. 이 중에서 얼만큼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는데 교수님께서 술 얘기 한참 하셨습니다. 술 얘기만 해도 재밌어. 알코올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오시면 제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유, 정말 약간 노이로제 걸리신 것 같아요. 네. 약 혹시 뭐 드시는지 알고 계세요? 야, 이거는 모르고. 네, 혹시 가져오셨어요? 네. 네. 카라풀루드 드시고 있네요. 혹시 어머니나 형제 자매 중에서 비형간염 있으신 분? 비형간염 동생이 있어요. 네. 비형간염 말고 다른 병으로 약 드시거나 혈압약? 네. 네. 귀저간 질환이 없는 분들이 이런 게 보이면은 조금 안심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비형간염이 있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암 소견에 좀 합당한 그런 소견이 좀 보이고 사실 제가 있어요. 처음에 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환자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갑자기 진료를 받는데 또 암이다, 네. 간암이다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은 굉장히 놀라시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좀 단어를 좀 순화해서 뭐 저는 혹, 뭐 종양 이런 표현을 쓰다가 이제 결국엔 알고 계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해서 마지막에 암이라고 하고 아이고. 그래도 이분은 초기라서 비교적 초기라서 잘 치료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암이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잘 치료해 보자 뭐 이렇게 해서 좀 그 희망을 드리려고 좀 네. 약간 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완치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초기 발견했을 때. 근데 간암이 조금 안 좋은 게 치료를 잘 해도 조기에 발견을 해도 재발하는 비율이 뭐 5년 안에 한 수술을 잘해도 한 30에서 뭐 많게는 뭐 50% 가까이 보고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초기면 초기일수록 이제 아주 크기가 작은 단계에서 하나만 있을 때 네. 그때 치료하면은 완치 잘 됩니다. 네. 다행이다. 네. 다학제 진료라고 하는데요. 그 다학제 진료를 한번 해서 다 같이 논의를 해갖고 그때 바로 치료 스케줄까지 잡고 그렇게 진행하면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막 음, 먹고 살으려면 이래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진단은 됐지만 그래도 잘 치료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비형간염 약 먹고 있었어요. 그냥 괜찮으려니 했죠. 저 좀 살게 잘 해주시라는 소리밖에 없어요. 저는 자식을 보내고 저 혼자 잘 살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어차피 이렇게 살으니까 좀 수술 잘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안 아프게 해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살아야 조금 더 살아야겠죠. 아유, 그럼요. 건강하게 사셔야죠. 다학제 진료하는 모습인가 봐요. 네. 꽉 찼어요. 저는 이제 내과 의사고 바로 옆에 외과 교수님 있고 저 뒤쪽으로 이제 영상의학과 교수님 저기 제 친구인 방사선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도 계시네요. 와, 너무 좋지 않아요? 전 이 모습 볼 때마다 그러니까. 가슴이 웅장해져요. 피메일 입니다. 이분은 B형간염이 있는 분인데 잘 팔로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외부에서 촬영하고 해서 메스가 보여서 오셨는데요. 그 6번에 1.5. 대한민국이 아니라 정말 월드 클래스 세계 최고의 의학적 지성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열기가 이미 후끈함이 느껴져요. 네. 네. 이 기적 열기. 저희는 너무 좋아합니다, 이 시간을. 네, 그래서 환자분도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네.
멋진 의사분들이 다 같이 치료를 도와주시고. 네, 만족도가 실제로 높습니다. 이제 저희가 논의를 했어요. 수술로서 떼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뭐 하면 되니까 저희 외과 교수님께서 수술 오늘 스케줄 잡고 설명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술하고 또 저랑 또 계속 다니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치료하시고 나서서 뭐 아프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일단은 네, 이번에 CT를 찍으셨잖아요. CT 찍었는데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보인다고 하셨어요. 네, 이분은 간암으로 이제 색전술을 하신 분입니다. 이제 응급실로 처음 오셨어요. 피를 토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간경변증에 의해서 합병증으로 정맥류라는 게 생겨서 혈관이 막 부풀어오르는 그런 증상. 지금 저기 보시면 위안에 피가 저렇게 고여 있는 건데 식도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식도에서 피가 팡 터져가지고 거기서 피가 정말 무섭게 나거든요. 막 분출해요? 네, 정말 이렇게 솟구쳐 나옵니다. 진짜로요? 네. 근데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간암이셨죠. 간암. 네. 그래서 어떤 신호가 있을 때 네. 그냥 단순히 과로를 한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병원에 가봐야 된다라고 좀 알아차려야 될까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사실 간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하면 피로감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사실 모든 피로가 간 때문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그렇죠. 실제로 일을 많이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피로하다고 오시는 분들은 간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와. 이렇게 정말 간 질환 때문에 생기는 그런 대표적인 증상은 황달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얼굴색이 노래지거나 네. 뭐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눈 흰자가 이렇게 노래지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안에 있는 혈관이 터져가지고 또 피토하시거나 뭐 대변 색깔 시커멓게 나오시거나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본 거 중에 이거는 거의 처음 들어본 건데 네. 가려움도 어떤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황달이 좀 진행되면서 피부가 가려움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간 질환 중에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말이 좀 어렵죠. 이제 그런 병은 특별하게 이제 증상이 이제 가려움증으로 나타나는 그런 간 질환도 있습니다. 이야, 가려우면은 보통은 그냥 이게 피부가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건 진짜 간 때문이네요. 대부분은 일 수도 있네요. 피부 안 찢어서. 네. 뭐 알러지 같은 게 네, 있을 그거 수도 있고.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이번엔 수면으로 할 거예요. 이 환자분을 저희가 정맥류 치료를 한 환자분이십니다. 이 간경화가 있을 경우에 정맥류 같은 합병증이 쉽게 생기는 거예요? 많이 진행돼야 생기죠. 아주 네. 안 좋은 케이스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수면 내시경으로 치료가 진행되는군요. 네, 사실 근데 응급으로 오시면은 수면으로 못 해요. 그래갖고 흡인되면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피도 안에 많이 고여 있고 네. 그러니까 위험해서 못 해요. 그래서 응급으로 묶어줄 때는 네. 비수면으로 하는데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죠. 여기서 피가 나가지고 시술을 한번 했고요. 처음에 오셨을 때 사진이죠. 네. 피범벅이네요. 저게 피가 지금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와. 아, 나오고 있는 순간을 포착한 거예요? 네, 그 순간입니다. 진짜 광선검처럼 뿜어져 나오네요. 네, 와. 무섭죠. 네, 무서워요. 피 기둥처럼.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자칫하면 정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주로 이런 응급내시경은 일과 시간이 끝나서 밤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밤에 새벽에 오시는 분들, 네. 새벽에 간호사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서 되게 무서운 상황에서 합니다. 이분은 한 번 응급으로 치료를 해놓고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서 또 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치료를 합니다. 또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간이 굳으니까 그쪽으로 갈 피가 못 가가지고 주변으로 직도나 위쪽에 있는 혈관 쪽으로 이렇게 피가 몰리면서 이렇게 혈관이 부풀어 오르거든요. 근데 압력이 높아지면서 거기서 혈관이 터져요. 그러면서 정맥류 출혈이라고 해서 대량 출혈이 환자분 또 지방간 질환,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 때문에 이제 오래 진행이 되면서 간경변증 발생하고 또 많이 또 진행이 되고 간 기능도 점점점 떨어지면서 저런 무서운 합병증이 생깁니다. 고무줄을 이렇게 묶어 놓으면요 한 6개 정도 이제 밴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일반 내시경보다는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저렇게 정맥류를 당겨가지고 장치를 당기면은 고무줄이 튀어나가면서 저렇게 묶이고 우와. 그럼 그 고무줄은 계속 몸속에 있는 거예요? 한 2주 정도 지나면요 그게 고무줄이 이렇게 쪼이니까 피가 안 통하잖아요. 그럼 이게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고무줄이랑 같이 떨어져 나가서 대변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맥류 같은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네. 예방을 해야 돼요? 간 질환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만성 간 질환이 잘 관리가 안 되면은 간이 딱딱하게 굳는 그 간 경변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간염이 됐든 지방간이 됐든 이게 오래 놔두면 누적이 네, 돼서 맞습니다. 딱딱해지니까 맞습니다. 간이 굳지 않게 해주는 게 네.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요즘 사실 지방간이라 그러면 뭐 네. 현대인들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워낙 흔하기도 하고 지방간 하면 그냥 뭐 누구나 있는 네, 거지 뭐 이렇게 건강검진하면 생각하죠. 누구나 다 네. 나오는 검진해서 것처럼. 초음파 보면은 대부분 많이 나오시는데 저희가 실제로 연구에서 20%에서 30% 했는데 요즘에 어떤 연구는 뭐 50% 가까이 뭐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경우도 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해서 심한 염증이 생기고 이제 염증이 생기다 보면은 염증이 그 간에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세포들을 자극해서 약간 섬유화 물질 같은 걸 이렇게 내뿜거든요. 근데 그게 쌓이고 이제 간 경변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요즘에는 어린 나이서부터 심지어 뭐 소아들도 지방간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진짜로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 유병 기간이 길어지니까 점점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요즘에는 지방간 때문에 생기는 간경변증 환자들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간암 환자도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주무셨어요? 네, 어제 뵙긴 했는데 불편하신 건 없으시죠? 저랑 정말 사이가 좋으신 환자분이시거든요. 그래갖고 10년 전에 그리고 오래 뵙고요. 처음에 오신 거는 그래서 딸꾹질이 심하다고 해서 딸꾹질이요? 딸꾹질이 심하다고 오셔서 너무 심했어요, 딸꾹질이. 아 진짜요? 예, 그래갖고 세션을 찍어보니까 간에 이따만한 혹이 있었습니다. 어머. 우와. 그게 바로 옆에 위를 좀 자극하고 누르니까 계속 딸꾹질을 하시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런 암의 그런 전형적인 소견은 아니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간암이더라고요. 아이고. 목강내 전이된 게 있어서 그것도 다 수술을 하셔서 총 수술은 4번 정도 지금 면역 항암 치료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전이 되고 혈관 침범하고 이런 환자분들 이런 항암 치료라고 하잖아요. 그런 항암 치료하면은 간암은 진짜 반응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한 요 몇 년 사이에 면역 항암 치료가 개발이 돼 갖고 쓰면서 정말 반응이 좋은 분들은 정말 좋게 나와요. 기쁜 소식이다. 계속 좋은 게 계속 나와서 네. 너무 다행이에요. 그런데 좋은 분들은 좋은데 네. 잘 안 나타나는 분들은 여전히 효과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참 저렇게 효과가 좋으면은 정말 보람찰 텐데. 잠깐만요라고 말씀 너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하셔가지고. 네. 피디님이 너무 따라다니면서 네. 귀찮게 했나 아, 지금 커피 드시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처치실로 숨으셨어요. 아마 저때 좀 땀 좀 닦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은 좀 그렇죠.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아. 그래갖고 재정비했습니다. 어떻게 딱 또 알맞게 처치실로 가셨어요. 네. 아, 딱 내가 딱히 보이길래 바로. 이거 뭐 위에 좋아요, 뭐 네. 장에 좋아요, 뭐 눈에 좋아요, 피부에 좋아요. 근데 간에 좋아요는 저는 잘.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간에는 그냥 뭘 안 드시는 게 좋다. 그렇죠. 왜냐면은 뭘 드시면은 결국엔 간에서 다 대사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간경변증 환자분들, 간암 환자분들 뭘 먹으면 좋아요 물어보시는데 맞아. 그냥 뭐 드시지 마시고 쉬게 냅둬라. 네, 맛있는 거 드시라. 고기를 기름진 고기 말고 좀 담백한 고기 위주로 이렇게 드셔라.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교수님은 뭐 드세요? 그게 궁금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수님이 먹는 거 먹을 거야. 저는 커피 마십니다. 어머! 아, 커피 얘기를 좀 하면은 네. 커피는 이제 그런 지방간이 있는 분들한테서 커피를 블랙으로 드시는 건 오히려 좋다고 그래요. 오. 네. 그래서 믹스 커피나 뭐 단 거 들어있는 카라멜 마키아토 네. 이런 것들 그런 단맛이 나는 음료수들은 액상과당이 들어가니까 네.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방간 환자분들한테는 제일 안 좋은 건 액상과당이에요. 네. 매일 그래서- 먹는데. 아, 블랙으로. 그래서 저도 그냥 블랙으로 아침에 일어나 한 잔 마시고 이제 외래 부위쯤에 한 잔 더 마시고 그다음에 점심 때쯤 졸릴 때 또 한 잔 더 마시고 건강 보조식품은 따로 챙겨 먹진 네. 않습니다. 톡 쏘는 명의들이 이거 우리 가정 경제를 일으키는 좋은 프로예요. 그러니까요. 화장품 살 돈 아껴주고, 그쵸. 약 살 돈 아껴주고. 네. 교수님 따라하면 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제가 드립니다. 오, 네, 제가 처방해 우와. 드리니까 이야.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멋있다. 대부분의 간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거는 당연히 드리지 왜 안 드리겠어요. 아, 네. 안 주는 건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는 거고. 네. 새로운 걸 알았어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근데 이게 다 간 때문이 아닌 걸 알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간 때문일 수도 있다. 예, 네. 간 때문일 수도 있다. 간 때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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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하시는데. 자, 좋은 정보 얻었습니다. 네.
또 간으로 걱정하시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교수님 한 말씀 해주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관질환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제 정기 검진 하셔가지고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 심지어 뭐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저희에게는 간 이식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 이식을 하면은 정말 완치 깨끗하게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담당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간 건강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 간이 건강하신가 봐요. 네. 저요? 이렇게 말씀을 해도 지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저도 많이 골골대고 있습니다. 네. 네, 톡 쏘는 명의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의학 정보를 더 가까이서 쉽게 편안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바로 골반 장기 탈출증입니다. 이름이 무시무시하게 들리기는 해요. 장기가 막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복근 운동을 많이 하면 이게 빠집니다. 직장 앞에 쪽을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그물망을 위치시키는 거거든요. 오페라 음악이. 오페라 좋아합니다. 지휘봉 같았어요. 저 로브 팔 십자수나 뜨개질을 잘 하시는 편이세요? 다음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럼